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넷플릭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영화 악마와의 토크쇼의 솔직한 후기와 결말,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화 악마와의 토크쇼는 국내 기준 2024년 개봉한 오컬트, 공포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93분,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소지섭과 소지섭의 소속사인 51K, 그리고 협력관계인 찰란이 수입, 제공을 담당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의 생방송 토크쇼와 페이큐 다큐 형식을 이용한 구성이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잭은 유명한 사랑꾼이자 지역 라디오 방송의 진행자입니다. 그러던 중 유명 방송국의 새로운 심야 토크쇼 나이트 올빼미쇼의 진행자로 낙점됩니다. 잭은 좋은 입담을 보여주며 나이트 올빼미쇼를 인기 프로그램 반열에 올려놓는 데 성공하지만 동시간대의 절대 강자인 투나잇 쇼는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잭은 에미상 후보에만 오를 뿐 수상은 하지 못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청률도 조금씩 떨어지는 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잭의 아내 매들린이 폐암 선고를 받으며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매들린은 죽기 전 잭의 방송에 출연해서 잭과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잭을 응원합니다. 그로 인해 나이트 올빼미쇼는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나잇 쇼를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매들린의 사망 후 복귀한 잭의 방송의 시청률은 점점 더 떨어지게 되고 잭은 프로그램의 폐지와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청률 집계 기간인 할로윈 기간에 이슈를 끌기 위해 오컬트 소재로 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날 잭의 쇼에는 영혼과 대화를 하는 영매사 크리스튜, 전직 마술사이지만 현재는 가짜 초능력자를 잡아내는 초능력 사냥꾼 카마이클이 1, 2부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인인 3부에서는 이 쇼의 메인 게스트인 사이비 종교단체의 생존자이자 악마가 씌워진 것으로 알려진 소녀 릴리와 릴리를 보호하고 연구하고 있는 초심리학 박사 준이 출연하게 됩니다. 극에서 크리스투는 비교적 가짜 영매사로 그려지는 느낌이 강합니다. 첫 번째 영매에 실패했으며 성공한 두 번째 영매도 사전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실제적인 능력을 갖춘 영매사는 아닌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매들린과의 영적 접촉에는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매들린과의 영적 접촉 이후에는 강한 후유증에 시달리며 결국 사망까지 하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면 크리스투는 어느 정도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과거에 어떤 영매를 성공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을 홍보, 돈벌이에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운 좋게 영매가 가능하면 그걸 그대로 진행하고 불가능할 때는 대략적으로 때려 맞힐 수 있는 누구라도 한 명쯤은 맞을 수 있을 만한 대략적인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항상 영매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 관객 중 일부의 정보를 확인해 보험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설사 틀리더라도 미리 만들어 놓은 보험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마지막 임팩트 있게 함으로써 앞서 틀렸던 것들을 잊게 만들고 본인의 명성을 높이고 쇼를 이어나갈 수 있는 듯 합니다. 크리스투가 매들린과 영적 접촉을 성공한 이유는 본인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었다기보다 릴리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릴리가 현장에 도착 혹은 가까워지면서 릴리의 내면에 있는 악마의 힘의 영향으로 악마의 저주를 받고 사망하게 된 매들린의 억울함 혹은 매들린에게 들어간 악마의 힘이 더 발현하게 되면서 영감이 있는 크리스트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매들린과의 영적 접촉에 성공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힘을 벗어난 영적 능력을 활용하게 된 크리스트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사망하게 되고 관객들은 악마와의 토크쇼 속에서 실제로 영적인 무언가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잭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아내를 제물로 바친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악마와의 토크쇼 시작점에서 잭이 오컬트 단체에 속해 있었다는 것과 담배도 피지 않는 매들린이 다른 암도 아닌 폐암에 걸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매들린이 잭에 의해 제물로 이용되었음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느낌이 듭니다. 잭은 매들린을 제물로 바치면서 승승장구하게 되었지만 최고로 올라설 수는 없었습니다. 매들린이 바로 사망을 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투병을 했다는 것이 특징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잭은 한 번에 매들린을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약이 필요할 때마다 매들린의 목숨 혹은 건강 일부를 제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매들린의 건강이 악화되자 그녀의 목숨을 바탕으로 자신의 최종적인 바램인 시청률 1위를 거래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위독한 상태의 매들린은 제물로의 가치가 약했기 때문에 잭의 바램이 잭의 파멸이라는 본인이 의도하지도 바치지도 않았던 새로운 제물을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은 악마가 자신에게 이상한 가치 없는 제물을 바친 잭에게 원하는 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들어주는 장난을 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잭이 속한 혹은 잭을 견제하는 다른 이들의 오컬트 주술로 인해 잭이 몰락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잭이 본 환영을 통해 매들린이 제물로 사용되며 많이 힘들어했음과 잭이 오컬트 주술로 인해 언젠가 자신에게 두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느끼는 상황이 보여지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영화 악마와의 토크쇼를 나름대로 평점해보자면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악마와의 토크쇼는 현실에 있었던 사건과 인물을 모티프로 하면서 페이큐 다큐라는 설정을 바탕으로 오컬트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컬트라는 요소를 관객이 조금 더 몰입하고 진짜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반대로 현실성을 바탕으로 영화가 끝나면 빠르게 현실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영화 악마와의 토크쇼는 호불호가 존재하는 작품입니다. 장르 자체도 그렇지만 일정하지 않은 화면비와 명확한 결론이 없는 엔딩이 그렇습니다. 결론 지어지지 않는 엔딩이기 때문에 극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고 관객 각자가 나름의 결론을 낼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은 장점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끝나지 않은 느낌과 찝찝함만을 남기고 극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관객에게는 허탈함을 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작품의 재미 요소를 즐기기에는 좋았고 너무 깊게 빠지지 않는 구성은 인상적이었지만 추가적인 그림을 그려보기에는 제공되는 정보나 소재가 한정적이어서 열린 결말에 대한 부분은 약간 아쉬웠습니다. 영화 악마와의 토크쇼는 오컬트, 공포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 새롭고 색다른 작품을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